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입문 강의입니다. 우리 입문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패스랜드 입문서 보시면 맨 먼저 민법의 기초 제1장 민법의 기초와 권리 변동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1절 민법의 기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다 이런 분들은 홈피로 들어오셔도 되지만 우리 패스랜드 홈피로 들어오셔도 되지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밴드 오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치시면 돼. 그래서 김한 박사의 실무교육센터 요겁니다. 밴드 검색하기에다가 요거 쳐주시면 여기서 질문하시면 되고, 현직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1절 민법의 기초 요거 공부합니다. 제1절 민법의 기초 제1절 민법의 기초 요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입문 강의 민법의 기초를 공부하니까 부담 없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민법의 기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법이 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민법이 뭐냐. 자, 민법이라는 건 요거는 백성민자 민법이죠. 자, 요거는 갈 것자, 요거는 물 삼수변, 물이 흐르도록 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죠. 백성들이. 따라서 백성들의 현대 개념으로는 시민들하죠. 시민들의, 국민들의 상호 간의 사인관계,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좀 더 줄이면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가장 짧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인이라는 것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는 우리 흔히 갑과 을로 설명을 해요. 최근에 갑질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을 하실 때 우리 사인 상호간, 개인 상호간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거는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니까 민법의 적용을 받겠죠, 여러분. 민법의 적용을. 자, 그래서 우리 국가라 하더라도, 지자체,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매매계약,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할 때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민상호간, 국민상호간,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이 법률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산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가족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자, 재산관계는 크게 나누면 물권과 채권이에요, 여러분. 물권과 채권, 요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 권리자가 다른 특정인,
일정한 의무자에게 어떠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갑 소유의 여기 X빌딩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해서 잔금 치르고 매수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입주를 하셨다. 매수인 을이. 그럼 완전한 매수인 을의 소유권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 법정주에 따라 8가지예요. 제일로 대표적인 건 소유권이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권, 채권 관계입니다. 주로 가족관계는요. 그렇죠. 친족관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상속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입니다. 친족은 누가 친족일까요? 에? 갑과 을세 가족들이 친족인데 누구예요? 가족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배우자. 그럼 누구예요? 팔촌이에요, 혈족. 에?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추. 팔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은요.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 1순위 누구예요? 상속 1순위. 응? 상속 1순위. 그렇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 배우자는 1.5. 나머지 비속은 1.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 직계 존속 1. 배우자 1.5.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없을 때는요. 에? 그렇죠. 3순위는 누구예요? 에? 그렇죠. 형제자매. 4순위 누구예요? 사촌이네, 혈족. 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공인중개점에서는 제외하니까 우리 주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는데 총칙도 있다고 그랬어요. 총칙도. 총칙이라는 것은 주로 재산법 분야, 물권, 채권의 총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로 사인상호간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라도 사인의 주의에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로 사인상호간에 법률 관계,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걸 우리 민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는데 우리 입문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입문 강의 때. 입문 강의 때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패스랜드 입문 강의 공부하고 계십니다. 패스랜드 입문 강의. 자, 저한테 질문이 있을 때는 밴드 검색하기에서 요거로 오시면 돼요. 밴드 검색하기 해가지고 요거로 오시면 되죠. 자, 또 질문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로 오시면 돼. 카페도 역시 똑같아요. 다음 카페인데 김하연 박사의 실무교육센터입니다. 자, 일로 오시면 공부하는 자료라든가 또 기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패스랜드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민법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 입문 강의 때 다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채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족, 상속. 그렇죠. 친족, 상속.
자, 물권편 이렇게도 얘기하고 채권편 이렇게도 얘기하고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도 얘기하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가족법, 가족편 뭐 똑같은 얘기예요.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편, 재산법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총칙은 뭐냐? 재산법 분야에 일반적인 규칙들이 총출동이 돼 있다. 따라서 총칙은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칙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총칙이. 가족법 분야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재산법 분야의 총칙이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기 총칙, 물권, 채권 그리고 여기 물권, 채권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민사특별법 요거죠. 민사특별법은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편, 제2편, 제3편, 제3편은 주로 계약법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리고 제4편, 그래서 제1편 총칙 중에 우리 제1장 민법의 기초와 권리 변동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의 기초 제1절 민법의 기초 공부하고 계십니다. 제1절 민법의 기초. 자, 총칙이 제1편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물권이 제2편, 채권법, 계약법이 제3편, 민사특별법이 제4편. 자, 제1편 총칙 중에 제1장은 민법의 기초와 권리 변동이에요. 제1장 민법의 기초와 권리 변동 중에서 우리 민법의 기초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법은 두 번째 뭐냐? 그렇죠. 사법입니다. 사법. 자, 민법의 기초 제1절 첫 번째 민법의 의 공부하셨고요. 자, 민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민들의 국민들의 사인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게 백성민자라고 그랬죠? 시민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물권, 채권, 친족,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사인의 주에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하면 민법이 적용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민법은 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겁니다. 실체법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의의를 확인했는데 사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사인 상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법이다 그래. 사법이라는 건 주로 사인 상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사법상의 주의에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하면 역시 사법인 민법이 적용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사법의 반대는 뭐요? 그렇죠. 공법이지. 공법. 자, 우리 공법도 공부하시죠? 부동산 공법 우리 2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공법 우리 2차에서 제일 중요해요. 공법은 주로 사인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면 우리 공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자,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은 이거는 평등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평적주의, 여기에서 사인상호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국가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규율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평등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가의 본색은 뭡니까? 주로 우리를 규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규제, 단속을 하려고 해요. 규제, 단속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죠. 그래서 여기는 사적 자치,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거죠, 사법은. 그럼 공법은요,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죠.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개인과 개인 간에 권리가 침해가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사인상호간인데 권리가 침해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때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변호사가 많이 하지만 우리 마치 공인중개사 같이 행정사라고 별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민법은 소속이 사법이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에 해고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해야 하느냐? 행정법원 관할이다. 공무원의 해고와 관련된 소송은 역시 행정법원 관할이다.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공법과 사법이 딱 떨어지느냐? 딱 떨어지질 않아요. 자, 공법적 영역도 있고 사법적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법, 개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거. 공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중간 적용이 생겨났어요. 왜? 산업사회가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법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 공법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법. 사회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사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과 상법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과 상법.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사법이에요. 그러면 공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그렇죠. 행정법, 형법.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법, 국제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과 사법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다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위주로 쉽게 재미있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국에서 쉽고 재미있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 전에 EBS TV 나왔을 때도 쉽고 재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에? 그래서 쉽게 하니까 요거 듣고
민법 입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또 입문이니까 여기서 뭐 이걸 암기하거나 이거를 갖다 필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아 민법이 저런 거 있구나, 저런 데가 중요하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확인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민법은 사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일반 사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지역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우리 일반 국민 사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상 제한 없이 두루 적용되는 법.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X빌딩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사인상호간 주의라면 당연히 사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일반 사법이에요. 뭐가? 민법이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법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상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건물 수요자 갑 이분을 뭐라고 그래? 임대인. 빌려 쓰는 을 이분을 뭐라고 그래? 임차인. 그래서 보증금 1억과 월세 달세 100만 원으로 1년 계약으로 여기 X빌딩 101호를 빌려 쓰는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인 갑이 이름이 뭐예요? 이 횡포 아저씨 뭘 잘하시는 분이에요. 횡포를 잘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민법으로 해결이 안 돼. 민법으로. 따라서 이 임차인,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상가 점포라면 무슨 법률? 눈치채셨을까요? 눈치채셨어. 뭐죠? 그렇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지역이냐 적용상 제한 없이 우리 모든 국민에게 사인상호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여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상 제한이 있는 거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상 제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반대되는 법은 뭐예요? 그렇지. 에? 뭐예요? 그렇죠. 반대되는 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사법 이게 있어요. 자, 우리 공부하는 과목이 뭐예요? 그냥 민법이 아니잖아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공부하시잖아. 자,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계약법, 제4편은요 민사특별법. 뭐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뭐가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또 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 부동산 실명법 이겁니다. 이거 따라서 이때는 뭐가 있느냐, 자 이게 공법이다 그러면 일반 공법, 특별 공법이 되는데 그래서 사자를 빼고 그냥 일반법, 특별법, 공법, 사법 구분 없이 그렇게도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그렇지 바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보다는 특별법의 규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경제적 약자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 왜? 특별법이니까. 상가 점포에 대한 계약이다. 그러면 임차인, 경제적 약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선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공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공법 그리고 특별 공법 이런 것도 있다. 이때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법끼리도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갑은 국가, 을은 개인이에요. 자, 개인 누구예요? 그렇죠, 군인. 그런데 이 군인이 군대 생활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이 범죄 행위를 하면 일반 공법인 형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뭐 싸웠다, 폭행죄 이런 거. 에? 그런데 군인이 싸웠다. 그럼 뭐요? 그렇죠. 특별법인 군형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에 친구 아들이 군대 생활 하는데 내여반에서 선임들이 괴롭히니까 수류탄을 감췄대. 내여반이 발칵 뒤집혔대. 부대가 대대 연대까지. 3박 4일 만에 찾았대, 산속에서. 그래서 군형법이 회부됐잖아. 그때 군인은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수류탄은 감춘 게 장난입니까? 그 전화가 왔잖아요, 저한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책방 중에서 육사관에 있지 않냐고. 맞다고. 지금 뭐 하냐고. 현직 사단장이라고. 그걸로 전화 좀 해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몇 년간 전화도 안 하고 있지만, 전화 안 하는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니, 전화 통화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도 내가 반에 수류탄을 감췄는데 이거 뭐 부탁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친구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다. 처벌받고 사회에 나와서 올바르게 살면 된다. 사업하면 된다.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때는 남한산성 교도소인데 요즘은 여주교도소라네. 여주교도소에 3년형 받고 보역증입니다. 따라서 형법을 갖다 뭐라고 그래? 일반 공법. 군형법을 뭐라고 그래? 특별 공법. 우리 사법 공법 나뉘지 않고 일반법과 특별법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거. 그러나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는 거. 일반 사법은 뭐야?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지역이냐, 어떠한 사항이냐 적용사항 제한 없이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항이냐 적용상 특별히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해요. 우리 민사특별법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일반 사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체법이 있어요. 실체법. 그리고 실체법은 민법이지. 민법이 실체법이지. 그럼 실체법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실체법. 그렇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민법이 실체법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과 갑 소유의 X빌딩 요거를 갑 소유인데 10억에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물 수자 팔려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사려는 사람 을은 매수인인데, 그러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자, 매수인의 권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 건물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자 등기할 권리. 의무는 뭘까? 의무.
그렇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금을 줄 의무. 그럼 매도인 갑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뭐야? 대금을 받을 권리. 그렇죠? 그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뭐예요? 의무. 매도인 갑의, 건물 소유자 갑의 의무는. 그렇지. 마지막 잔금을 받았다면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민법인 실체법에 따르는 거지. 따라 실체법이라는 의미는 이 민법이 매매계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 사인상호 간에 매매계약을 하면 상호 간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가끔 조는 분 있으면 제가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소리를 빽 지를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못하는 분 있어요? 있으면, 양해 못하는 분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우리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그냥 말씀만 하면 조는 분이 있어. 그래, 중간에 소리를 빽 지르거나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소리를 지르거나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물구나무 서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는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실체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 대금을 다 줬어요. 잔금까지.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 입주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요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할 때는 가압류예요. 강제집행 절차는. 국가기관이 할 때는 압류고. 가압류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구해서 강제집행 절차, 뭐요? 강제경매, 강제집행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야 돼? 민사소송법. 이런 걸 뭐라 그래? 절차법. 따라서 반대되는 것은 절차법이야. 절차법. 절차법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이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거죠. 압류, 가압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는 거. 이런 이들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절차법이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으면 실체법. 이들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면 절차법. 뭐 얘기하는 거? 민법과 민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다. 그 다음에 일반법이다, 일반사법이다. 그 다음에 실체법이다. 반대되는 것은 공법, 특별법, 절차법이다. 확인하셨어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그래서 우리 인문 강의 제1교시는 제1장 민법의 기초와 권리변동 중에 민법의 기초를 하셨어요. 자, 인문 강의 제2강 시간에는요, 우리 권리 변동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문 강의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뭐 한다? 다친다. 스트레스만 받아. 인문 강의 때 뭐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문 강의 제1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